안녕하십니까? 생성형 AI와 자작자작으로 창의적인 학급 문제 만들기라는 큰 주제로 3차시 강의를 진행할 화정초등학교 교사 배진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학년 25명의 학생과 이 주제로 실제 수업을 해본 경험에 근간해서 이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가감하는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수업은 모두 5학년 2학기 국어 4단원 글쓰기의 과정에 나오는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차시와 학급문제 만들기 차시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는데요. 글쓰기 수업뿐만 아니라 관련 성취 기준을 다루는 미술 차시도 엮을 수 있으므로 타학년에서도 비슷한 수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3, 4학년보다는 5, 6학년, 적어도 5, 6학년 고학년군에서 수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올 테니 이 성취 기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1차 시에서 같이 사용해 볼 생성형 AI 플랫폼은 리튼과 퍼플렉시티 AI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중 리튼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상황을 보시고 리튼을 할까 아니면 퍼플렉시티 AI를 할까 한번 잘 판단하셔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두 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신다면 저희 동아리에서 이렇게 QR코드로 튜토리얼을 만들었으니 지금 휴대폰으로 접속해서 잠시 먼저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저랑은 각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바로 비교해 볼 건데요. 수업 계획 중이신 선생님께서 보시고 나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 하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튼의 특징과 장단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어에 최적화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가 리튼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하게 작업 환경이 모두 한국어를 지원합니다. 다른 생성형 AI들은 대부분 영어를 입력해야 되거나 설령 한국어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한 것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업 환경이 아주 한국어에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제일 크게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또 무료인 것은 당연하고요. 리튼 같은 경우에는 요청에 맞춰 그림도 그려준다는 점이 다른 생성형 AI와 상당히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웹 환경에 들어갈 것 없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 반면 리튼에는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별도로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정을 생성하거나 또는 학교 구글 계정을 사용하고 싶다면 관리자 계정에서 반드시 이 앱의 액세스를 허용한다는 권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 전에 미리 권한 설정을 해주지 않았다가 아이들이 리튼에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랴부랴 급하게 어드민 계정을 들어가서 권한 설정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약관에 따르면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13세 이하는 교사 또는 학부모의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학생 혼자서 그 어른의 지도 없이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학생들에게도 너희 혼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일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질문 또는 요청은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사전에 반드시 AI 윤리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교육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요한 단점을 뽑자면 별도의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로그인이 구글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과 부모님 또는 교사의 지도의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퍼플렉시티 AI입니다.
퍼플렉시티 AI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서비스들과는 달리, 플랫폼과는 달리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별도의 연령 제한도 없는데요. 이 점이 장점으로도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 그만큼 주의해야 되는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적인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 불가인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분명 비슷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리트는 만 13세 미만은 사용은 가능한데 교사 또는 보호자 지도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심지어 퍼플렉시티 AI에도 분명 비슷한 기술을 사용할 텐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근간이 되는 기술이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베이스는 비슷한데 연령 제한만 안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큰 위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수업에서 해당 플랫폼에서는 연령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를 다루고 싶다면 반드시 AI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 차시 중 제가 첫 번째로 수업을 했던 주제, 텍스트 생성형 AI로 글쓰기 도움받기 수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 리터러시랑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내용을 제일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실제 리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생성을 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흐름을 아이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퀴즈를 냈습니다. 의외로 아이들이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챗 GPT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데요. 오픈 AI사에서 개발했다. 대화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유명한 인공지능이지만 이런저런 논란도 많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눈치챈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챗 어쩌고 라고 힌트를 주었더니 그제서야 챗 GPT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단 5, 6명 정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 이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사람이 AI에게 어떤 걸 요청을 하면 그것에 맞게 글이든 이미지든 영상이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불러.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초거대 AI라고도 부르고 있단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성형 AI에게 큰 문제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챗GPT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문제점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즉, 정말로 챗GPT와 생성형 AI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어느 시점까지 모은 데이터를 잔뜩 입력받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럴듯하게 엮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발문은 생성형 AI의 출력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의심하도록 하기 위한 발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써볼 도구인 리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역시 리튼도 만 13세 미만을 이용할 때는 보호자 또는 교사의 지도를 동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챗GPT는 사용 금지인데 얘도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약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또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만든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생성형 AI 사용 약속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역시 이용자 연령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것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안 되며 또 가끔은 생성형 AI가 특정 유명인이라거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까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 애초에 이 인공지능이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했던 그 데이터가 되는 그림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었을 텐데 이걸 함부로 무단 이용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작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은 저작물도 보호하고 개인정보도 존중해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지 않도록, 즉 가짜 뉴스라고 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허위 조작 정보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저작권 부분, 생성형 AI로 만들었음을 밝혀야 된다고 역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무언가 특정 집단이나 사람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의 주의력,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세종대왕 아이패드 사건 이야기를 살짝 들려주었습니다. 잠시 뉴스 기사를 하나 들고 와보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는 인터넷에서 한때 챗GPT를 믿을 수 없다, 챗GPT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데 한몫을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질문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완전히 사실이 아닌 허위 조작 정보, 가짜인 사실이 아닌 것을 질문하였을 때 챗GPT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도록 했더니 챗GPT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학생들이 흥미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리터러시 관련 이야기를 해준 후에는 본격적으로 리튼을 이용하는 수업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2차 시에서 이어서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